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 수시 전형에서 지원이 가능한 의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학 계열, 특히 의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또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 또는 졸업 예정이신 분들도 국내 대학 의과대학의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만 하더라도 좀 낫고 국내 수시 전형만 하더라도 좀 나은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국내의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은 사실 정보가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뚜렷하게 이 정도 성적이면 붙는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입시 결과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막상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의대를 가야 될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나 또는 수의대나 한의대나 약대와 같은 의학 계열 전체적인 내용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 살펴본 거는 과연 국내 입시는 어떻게 몇 명 정도를 선발하느냐, 어떤 전형에서 많이 선발하느냐, 이 부분을 보시게 되어질 텐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대학 입시는 수시라는 전형과 정시라는 전형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수시는 9월에 원서를 접수를 하고 3월에 입학을 하게 되고, 정시는 아는 것처럼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는 과정이라고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023학년도 선발 인원이 34만 9,124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78.1%, 여전히 수시 선발 비율이 높아요. 78.1%를 수시에서 선발하게 되고, 모집 인원은 27만 2,442명 선발하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1.9%로 7만 6,682명을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서 쓰시는 분들은 정시 지원보다는 수시 지원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텐데, 수시의 원서 지원은 네 가지로 구분돼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의예과에서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부분 집중되어져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78.1%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44.3%이지만 이건 전국 단위 얘기고, 이걸 좀 더 압축시켜서 서울 수도권의 20여 개 대학으로 압축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의과대학으로 압축을 시키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 고등학교에 대한 대학별 입학수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 각 대학들마다 신입생들 중에서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얼마나 선발하나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전체 정원 2.6% 중에서 약 88명 정도의 선발 인원을 보였고요. 2021학년도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19.8%, 879명으로 연세대학교는 국제기열이 있다 보니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학생들의 숫자가 많죠. 고려대학교는 6.3%, 287명,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9.3%로 370명을 선발하고, 한양대학교 10.7%로 385명,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8.3%에 338명이고요. 한림대학교는 1.3% 25명, 조선대학교는 0.5%로 22명을 선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는 0.2%에 5명,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0명으로서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는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을 좀 참가해 보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특히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실 점들은 이런 점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한다.
국내 의과대학을 가려고 한다. 첫 번째 이해할 점은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서 외국 고등학교의 출신자의 선발 비율이 높구나. 그리고 선발 인원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한 870명, 그 다음에 경희대라 하더라도 650명, 중앙대 338명이니까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구나. 모집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서류를 많이 접해본다는 얘기고 그만큼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깜깜이 입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방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해외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수시 전형의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뭡니까? 바로 수능이죠. 수능.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탐 2개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수능을 공부하고 수능을 공부해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되어지지 않는 전형. 다시 말하면 외국의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GPA 성적, 또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경력,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SAT나 IB나 AP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되어지는 이런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지는 학교를 희망하겠죠. 수능 공부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반영이 되어지는 대학으로 원서를 희망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3개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다시 말하면 경상북도 남도나 전라북도 남도나 충청북도 남도나 강원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거기에서 졸업하신 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해외 고등학교에 취득한 성적을 국내 내신 점수로 환산해서 적용을 시키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가 미반영이 되어지는 대학들 또 전형들 중에서 주로 어떤 전형이 가능하냐?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아실 점들은 내가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대부분 무슨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리고 어떤 대학이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의대를 53명을 선발하고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서 20명,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상에서 15명,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39명, 중앙대 다빈치 전형에서 11명, 탐구형에서 11명, 인하대학교 미래인지에서 16명,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40명,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6명 등을 선발하는데 이 대학들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선발한다. X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1 마찬가지로 해외 고등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안 된다고 얘기했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도 안 되고요.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당되는 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까지의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상태에서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점들은 수능 최저 미반영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은 가능한 의대는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의대까지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하면 붙여준다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붙는 거는 학업의 능력과 관련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할 점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각 대학들이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에 과연 어떻게 섞느냐, 서류평가의 평가 기준은 뭐냐, 판단 기준은 뭐냐, 이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표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서울대학교 평가 기준입니다. 이걸 보여드리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중점을 둬서 선발한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다른 대학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걸 보냐면 종합평가에서는 세 가지를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면 대학에서 평가하는 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성취도, 학업에 기울인 노력, 또는 의대에 지원하여 공부할 수 있는데 적합한 교과목의 이수과정, 또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이죠. 탐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이 의사가 되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내가 의학과 관련해 되어진 기본적인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이수,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기본 교과목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의사의 꿈을 갖게 되다 보면 그게 활동으로 발전하겠죠. 활동이라고 한다면 교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내의 어떤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탐구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이 바로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업 외의 소양으로 개인적인 특성을 묻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는 자소서를 쓰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교생활도 만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동시에 제출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주로 보는 건 뭐냐면 교과목 관련 성취 수준, 그 다음에 학업 관련 교과 수상 내역, 자, 이런 점들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과 국내 고등학교 학생이, 당연히 해외 고등학교 학생은 뭐가 없어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없죠. 우리는 그냥 트랜스크립트 성적표가 있을 뿐인데, 우리가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면 어차피 대학들마다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거 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걸 쓰게 될 거고, 그것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봉사활동 플러스 기타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국내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부가 없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국내 학교생활기록부와 비슷한 대체할 수 있는 서식 작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는 학업 관련 교내 수상이나 그 다음에 창의적인 체험 활동 내역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참여도나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고요. 또 학업 외 교내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 리더십, 책임감이나 출결 봉사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학업에 관련된 내용들, 또 탐구 활용에 관련된 내용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에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능 시험 보지 않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 의대에 원서를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 보지 않고 국내 의대에 원서를 쓰면 좋죠. 그냥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성적표를 학생부 대체 서식 작성하면서 제출하고,
제출하고 난 다음에 1단계 통과하고 나면 면접이 어차피 MMI 형식의 면접.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지성 면접이 아니라 제출 서류 확인 면접, 그 다음에 모의 면접 또는 의학적 딜레마를 다루는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보다 면접이 쉽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고 쉽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나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는 아니면 경남, 부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12야 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국 내에서는 일종의 표준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 대학에서 쉽게 판단이 되죠. 아, 우수한 아이구나. 아니면 충분히 1단계는 붙겠구나. 아니면 다른 애들보다 좀 부족하구나. 이런 판단이 쉬운데 외국의 고등학교에서 저는 교과목을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그리고 저는 올 A를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모호하거든요. 성취도 평가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는 의대는 수능 공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접근성 무시구나.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붙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수능이라는 것은 뭐냐? 수능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우리가 수능은 11월에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을 가지고 정시에서는 그거를 표준 점수 100분위를 통해서 정시에서 원서를 쓰는 거고 수시에서는 수능을 뭐로 활용하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요구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은 너는 4개 영역 시험을 봤지? 그럼 4개 영역 중에서 한 전체 합쳐서 합이 5등급이면 돼. 아니면 4개 중에 다 필요 없고 3개 정도에서 4등급이나 5등급이면 돼. 이걸 제시하는 게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고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바로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입증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라 하더라도 여러 고등학교가 있을 거고 그 어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0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냥 그 고등학교에서 본 시험에서 1.0일 뿐 다른 고등학교 학생과 직접 비교 어렵죠. 교과 과정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수능은 같은 날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본 거고 그것을 100분위 표준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대학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이 의대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정도라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의대에 입학하여 학업할 수 있는 충분한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최고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 충족하지 않고 수능 체제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썼었을 때 어떤 점이 있다? 서류 평가에 모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가 한국 대학 의대에 합격하여 학업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서 외국에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에서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또 의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그러면 최고죠. 그렇죠? 그렇게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서 42명을 뽑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36명, 이화여대 미래인지에서 13명, 가천대 의약학에서 20명, 아주대 AC에서 20명, 건국대 코지토에서 12명, 충남대 프리즘에서 19명, 카톨릭 관동대학교 8명,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가 23명, 원광대 서류면접 26명, 전북대 큰 사람이 9명이고요.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22명, 계명대 학생부 종합 4명, 동국대학교 경주 참사랑에서 7명,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3명을 선발합니다. 꼭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을 보는 전형이잖아요. 물론 일부 대학은 서류 평가만으로 뽑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과연 제출 서류는 뭐냐? 서류 평가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과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선에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첫 번째는 성적증명서,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와 비교과 활동 증빙서류.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국내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고 해외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서류, 그게 바로 학생부 대체서식, 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 기록표,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 증빙 서류나 활동 증빙 목록표가 바로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수상, 동아리, 봉사, 기타와 같은 활동 내역들을 제출 서류로 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런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똑같은 서류도,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해외고등학교 의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가 설명을 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서류도 이걸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서류 작성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소개서 세계문항에서 요구하는 학업, 활동, 그 다음에 이런 대인관계에 관한 사회성,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서 본인이 고등학교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활동우수형 국제기열에서는 표준학력 지표 AP나 IB 같은 성적들이 반영이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 공인학업 성적이나 수학이나 과학, 외국,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들은 대부분 다 금지가 되어집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보시면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첫 번째 해외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출하는 서류 뭐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이나 또는 스쿨 캘린더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 시 되게 중요한 서류가 뭐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타 활동 기록표,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또는 학생부 대체서식이라고 말하는 이런 활동 증빙 목록표와 활동 증빙 서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자소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뭐로 대체하고 있다? 활동 증빙 목록표와 활동 증빙 서류,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게 바로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어떤 수능체제를 요구하는지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은 4개 영역이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물론 2개 과목이지만 탐구. 그러니까 4개 영역인데, 어떤 대학들은 4개 영역 중에서 등급합을 5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죠. 엄청 높죠. 4개 영역 중에 6을 받는 학교들도 있고, 또 4개 영역이 어려우면 3개 영역을 공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4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국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국어 빼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탐구 이렇게 3개의 영역만 가지고 공부해서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수학을 빼거나 과탐을 빼고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수학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빼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기가 어렵고, 과탐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과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탐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3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국어를 빼고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3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들을 보면 가천대 가천의학과는 3개 영역 등급합이 3인데, 그리고 탐구는 2과목을 반영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 3.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그냥 1, 3 합치면 2개 합치면 2등급이 되는 거죠. 그쵸? 1, 4. 그럼 2.5잖아요. 그럼 5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또는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계명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세계영역 등급학 5를 반영하는 학교, 세계영역 등급학 6을 반영하는 학교는 원광대학교 같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의 충족 범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보면 한림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포함할 경우는 영어로 1등급을 꼭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울수형 같은 경우는 영어를 3등급을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어에 강점이 계신 분들은 영어의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의 입장에서 뭐다? 지원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 라는 거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만약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 쓴다. 매우 폭이 넓어지고 유리한다는 점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현재 우리 애가 만약에 10학년, 9학년인데 외국에 나간다 라고 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다. 국내 대학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왜? 국내 대학 들어올 거면 국내 대학의 입시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그냥 공부하고 GPA 성적 따고 거기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서 바로 외국 대학으로 넘어가시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국내 대학을 들어오시게 될 때는 외국 대학의 지표만으로는 명확하게 학업 능력을 입증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국내 대학 입학에 필요한 수능 공부를 외국에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EBS 강의를 이용하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또 하이브리드에서는 줌으로 1대1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그러면 무조건 해외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해외고등학교 지원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고 학생부 교과이지만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대학들은 해외고등학교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교과 일반 전형이나 충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순천향대학교 교과 우수자,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중간 생략하고 영남대학교 의학 창의인재 전형이나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제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이런 전형이 가능하다. 이건 어떻게 하냐?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 적용시켜주는 경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국내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올 A를 맞았다. 그럼 국내 내신으로 환산하면 3등급 정도로 보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따지면 96점 정도. 자, 그러면 1등급 외국에서 올 A를 맞으면 국내 내신 성적으로 하면 3등급? 이런 의미가 아니라 3등급이라는 의미보다는 1등급부터 3등급 정도의 범위에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그 1등급과 3등급 범위 중에서 어느 정도냐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타 활동 내용,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방향성, 학업 우수성, 탐구적인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선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조선대학교에 나와 있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은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해서 기본 점수를 350점을 줘요. 그리고 60 플러스 40 곱하기 취득한 전 과목에 대한 성적을 100으로 나누게 되고 총점은 450점. 출결 성적은 기본 점수 45점. 총점은 50점이고요. 그러니까 점수는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진 않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미이수자에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외국 고등학교 취득한 점수 영역으로 봤었을 때 95점 이상을 맞았다. 그럼 1등급에서 2등급 미만. 그 다음에 90점을 맞았다. 그럼 2등급에서 3등급 미만. 요걸 반영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려고 하는 대학, 선발할 의지가 있는 대학들은 반드시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성적 산출의 방법들을 모집 요강에 가지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종합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이런 모집 요강, 학생부가 없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성적의 환산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뽑으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적은 국내 고등학교에 환산하여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전북대, 영남대, 순천향대가 4개의 영역을 반영해요. 3개의 영역을 반영한 학교는 건양대, 계명대, 충남대, 경상대, 카톨릭 관동대, 대구카톨릭대,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가 3개의 영역을 반영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쓰게 되면 사실 아는 것처럼 많은 대학이 카톨릭 대학처럼 모집 인원 3명,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 인원이 1명이거나 2명이기 때문에 사실 재외국민 전형 의대에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 수시 전형의 의대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대학별로 선발 인원이 꽤 많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충원율도 되게 높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이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뭐냐면 수능이에요. 수능.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이든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든 만약에 국내 의대를 가고 싶다, 약대를 가고 싶다, 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공부를 해외에서 공부를 진행해주면 참 좋겠다. 더군다나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 가서 물론 해외 공부도 따라가기가 어렵겠지만 그 공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하던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4개 영역이 아니더라도 3개 영역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고 국내 대학을 가시는 경우 특히 의예과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까지 이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에요. 물론 그 대학도 모집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수능 공부가 가능하고 수능 체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준비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 반영, 수능 체제 미반영에 맞춰서 두루두루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장 9월에 원서를 쓰실 분들은 내 현재 시점에서 수능 체제 충족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능 체제 안 되니까 소외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서부터 컨설팅하고 지금서부터 학생부 대처서 시작서하고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그리고 면접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국내 의과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